안녕하세요.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중학교 3학년 미술 수업을 함께 하고 있는 저는 조안나 미술 선생님입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미술은 일주일 만에 또 보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이 수업 미술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죠. 이제 1시간만 힘내서 좀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에게 자유의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한번 힘내서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들어와서 인사한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도 기다리면서 댓글을 보면서 아우, 저 친구들 또 왔구나. 반갑다 하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하고 벌써 세 번째 계속 연속으로 수업하고 있어서 미술 수업 규칙을 또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잠깐 하기도 했는데 그냥 빠르게 소통을 위한 우리의 약속, 기호 있죠? 기호만 한번 확인하고 가볼게요. 자,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색? 그렇죠. 파란색 하트 띄워주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목소리에 빠르게 따라서 노란색 하트 혹은 초록색 하트, 선생님 말이 좀 너무 느리다 싶으면 초록색 하트를 글자 중간이나 앞뒤에 띄워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우 선생님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 저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어요. 저 알겠어요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때는 정렬적인 빨간색 하트를 띄워주면 선생님이 아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혹은 저 친구가 무슨 질문이 있나 본데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에 앞서서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뭐 했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야겠죠. 특히 미술은 일주일에 한 번 있기 때문에 이 지난 시간에 뭐 했는지 여러분들의 기억을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명화 속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아서 라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다양한 명화들을 살펴보았었어요. 자,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고흐의 올리브나무 기억나세요? 우리 이 두 가지에서 어떠한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을 수 있었었고, 그리고 또 휘슬러와 모딜리아니의 두 작품을 비교하면서 어떤 조형 요소와 원리를 찾을 수 있었어요. 기억하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휘슬러와 모딜리아니의 이 두 작품을 비교하면 어떤 조형의 원리를 찾을 수 있었냐면 비례. 네, 그렇죠. 비례를 찾을 수 있었죠. 휘슬러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인 인체의 비례가 그려진 작품이었고 상대적으로 모딜리안의 작품은 목이 이렇게 길어지는, 그렇죠. 목이 변형되거나 약간 왜곡되어 있는 비례를 나타내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클림트의 그림도 네,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각각의 지금 명화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조형 요소와 원리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아, 지난 시간에 이거 했었지 기억날 거예요. 네, TR092가 선생님 앞에서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율동 배웠었고요. 두 번째 있는 두 개의 휘슬러랑 모딜리아는 비례였었고 클림트 거는 강조였어요 하고 올려줬어요. 아우, 기억력도 좋고 또 보면 네 바로 이렇게 대답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형 요소와 연관되어 있는 선 있죠? 선과 그리고 색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도 지난번 마지막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은 선의 변화와 관련된 걸 지금 복습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작품이 빈센트 반 고흐의 아르레 침실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을 이후에 리히텐슈타인이 패러디 해가지고 약간 다른 선과 다른 물감의 재질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했었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우리가 찾아보았었고요. 또 학생 작품으로 인해서 반듯반듯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좀 자글자글한 이런 곡선 혹은 지그재그 선을 썼을 때는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선의 변화로 인해 그림이 달라져 보인다는 것을 우리 했었어요 하고 또 친구가 언급해 줬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무엇일까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마지막에 젠탱글을 보여주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오늘은 미술의 언어, 조형 요소의 활용 두 번째 시간으로 다양한 젠탱글 실습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젠탱글이라는 게 무엇인지 선생님하고 한번 다시 언급하면서 젠탱글로 여러 가지 표현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젠탱글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젠은 그때 선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탱글은 복잡하게 얽힌이라는 영어 뜻으로 젠탱글 하면 복잡하게 얽힌 선이라는 합성어였어요. 그렇죠. 선의 혼란, 선에 혹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패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이 서로 얽혀 이루어진 모양의 패턴을 그리는 것으로 흔히 낙서 미술, 낙서 명상이라고도 한다고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수업을 선생님하고 함께 했었어요. 그리고 이 작품, 학생들이 그린 작품 보았었죠. 젠탱글 패턴을 한번 연습해 보라고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고 그리고 패턴 연습하는 것이 젠탱글 표현 활동을 하는데 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기억나시죠? 네, 선생님이 그 동비 숲에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와서 젠탱글로 표현하는 영상도 보여주었었어요. 예훈 학생은 젠탱글 그리는 거 저희 학교는 수행평가 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네요. 자, 그럼 선생님이 이제 젠탱글 패턴 학생 작품들을 몇 개 보여줄게요. 사실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이 젠탱글 패턴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가 사실 너무 궁금해요. 한번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여기 스튜디오에 있고 여러분들은 각자 집에 있어서 이걸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이 젠탱글 연습했던 걸 가지고 왔어요. 보면서 아, 나 말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패턴 연습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모아놓은 작품들은요, 비교적 단순한 모양, 그리고 또 혹은 선생님이 예전에 나누어 주었던 패턴들 중에서 그대로 모방해가지고 연습해 놓은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도 집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선생님이 모아온 그 패턴들은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죠. 앞에 봤던 거와 뭐가 다르냐면 주제가 있다는 게 좀 달라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젠탱글 패턴을 한번 연습해 보세요 했는데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주제를 자기가 나름대로 꾸며서 이렇게 젠탱글 패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렇게 이미지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젠탱글 패턴 하는 것도 참 재미있다,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보면 오른쪽 제일 윗부분에 상단에 있는 거는 옆에 헬로윈이라고 적혀 있죠. 이 친구가 헬로윈이라는 그 축제를 떠올리면서 머릿속에 선으로 그 느낌을 잘, 이렇게 표현을, 패턴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 밑에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미지가 있고 그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는 젠탱글의 한 4가지 정도에 되는 다양한 선을 사용을 했죠. 그 아래 있는 거는 어린이날을 떠올리면서 파티 이미지, 약간 풍선 이미지 같기도 해요. 예쁘죠? 일러스트 같기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주제가 있는 젠탱글 패턴을 만든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젠탱글 패턴을 여러 개를 연습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해지고 조금 명암도 좀 강해졌었어요. 풍선, 운석, 로맨틱 영화, 뭐 뒤틀린 사고 이런 것들에 좀 심호 있는 혹은 어떤 내가 관심이 있는 부분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에 좀 걸맞는 선들을 사용을 해본 거예요. 효빈 학생 이 친구가 한 것 중에 풍선 되게 예쁘다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마음에 들어요. 맹크스 학생 젠탱글 볼 때마다 수행평가가 깔끔히 망해버린 게 생각이 난대요. 여러분 수행평가나 혹은 그림을 그릴 때 흔히 친구들이 망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사실은 망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다 과정이에요.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다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아우 이번에 그림 망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그 망했다는 그림 한 장, 두 장이 쌓이면 자신의 실력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잘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 한 젠탱글 패턴을 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내주었던 과제 있죠. 이 과제 패턴 집에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하고 활동지를 만들어서 줬었고, 그 옆에는 실내화 젠탱글, 실내화 디자인을 한번 젠탱글로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내주었었는데, 이 실내화 젠탱글을 오늘 해볼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은 직접 실내화 젠탱글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번 신고 걸어보고도 싶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상 선생님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실습 영상을 조금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은 젠탱글 패턴 연습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젠탱글 패턴 연습을 한 다음에 실내화의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를 흐름을 좀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정상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집에서 촬영한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친구들이 영상 보면서 선생님 이거 굉장히 빠른데요. 맹그스 학생이 빨리 감기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이거 작업할 때는 당연히 이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영상은 한 2, 3분짜리 정도의 영상인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한 10분 정도 되는 걸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확실하게 빠르게 감기를 하였습니다. 선생님 고양이 너무 귀여워요. 뭐 효빈 학생이 얘기해 주었는데 사실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한번 수업하다가 중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고양이를 키운다고. 선생님이 좋아하는 고양이의 가운데 일러스트를 넣고 그리고 젠탱글 패턴 연습했던 거 옆에다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뭘 했었죠?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젠탱글 패턴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한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한 거고, 이제는 그럼 실제로 선생님 실내화에다가 젠탱글 실습을 해보고 싶은데 뭐가 필요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겠죠. 자, 선생님은 스케치가 가능한 면 실내화, 면 혹은 천 실내화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새하얀 실내화의 그림을 그리면 조금 더 잘 그릴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사실은 학교에서 삼선 슬리퍼에도 도전을 해봤어요. 근데 삼선 슬리퍼는 조금 그림을 표현할 수 있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고요. 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얀색 표면이 넓기 때문에 여기에 그림을 젠탱글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그릴 도구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이 그릴 도구는 스케치 도구와 채색 도구로 나누어집니다. 자, 스케치 도구는요, 연필이나 지우개, 그리고 선생님은 네임펜을 사용했어요.
이 네임펜을 사용할 때 양쪽이 하나는 뾰족하고 하나는 두껍게 되어 있는 네임펜들이 요즘 나오거든요. 그런 네임펜을 사용을 하면 내가 필요한 순간에 두꺼운 선을 그리고 또 얇은 선을 그리는 걸 선택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색 도구는요, 이게 면과 천의 실내화이기 때문에 패브릭 마카, 즉 천이나 면에 사용하는 마카를 쓰면 가장 좋고, 하지만 집에 선생님 저는 패브릭 마카가 없어요 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죠. 선생님도 그럴 경우에는 유성 매직이라든지 유성 네임펜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 작업을 하는 것이 야외에 막 운동하고 다니는 운동화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면이나 천이기 때문에 주로 실내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성 매직이나 유성 네임펜을 사용을 해서 그림을 그려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처럼 실내화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패턴 연습도 해보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 스케치까지 해본 친구들은 다음과 같이 선생님처럼 이제 채색을 해볼 건데요. 실내화에 연필과 네임펜을 가지고 스케치를 하고 또 선생님이 이번 영상을 찍을 때는 유성 매직으로 채색을 해봤어요. 아, 유성 매직으로 채색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하고 느껴질 거예요. 효빈 학생이 선생님 저희 집에는 돌돌이 색연필밖에 없어요 했는데 색연필로 선생님이 천에다가 해본 적은 없지만 아마 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조금 연하게 나올 거예요. 자, 이번에는 채색하는 과정의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면 실내화를 준비했고요. 이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프로 하려니까 조금 연하게 나와서 연필로 바꿔가지고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지금 실내화 젠탱글 완성까지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도 지금 집에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영상 보면서 친구들이 댓글 올려준 거 하나하나 보고 있었어요. 효빈 학생이 선생님 저거 하시면서 어떤 편집 프로그램을 쓰셨을까 궁금하다 이렇게 올려줬는데 선생님은 그냥 카메라로 촬영하기도 하고 아이패드로 촬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를 사용할 경우에 되게 유명한 어플들이 있어요. 그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기능들이 많은 어플들 여러분들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찍었을 때 타임랩스 기능을 이용을 하면 조금 빠르게 되감기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도 약간 취미 생활로 타블렛으로 이제 일러스트나 그림을 조금씩 그리고 있는데 그럴 때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면 참 좋고 재밌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화 젠탱글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과제로 살짝 남겨놓고 선생님은 오늘 다양한 젠탱글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표현 활동들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방금 실내화 젠탱글을 보여주었는데 실내화 젠탱글 외에도 젠탱글로 할 수 있는 표현 활동 중에서 팝아트 젠탱글이라는 게 있어요. 이 팝아트 젠탱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의 작품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팝아트 젠탱글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팝아트 작품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그대로 스케치한 다음에 배경이나 머리카락을 젠탱글 패턴으로 바꿔보고 또 색깔도 바꿔보면서 어떻게 느낌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패러디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익사하는 여자라는 작품이고 선생님은 이 작품으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좀 해보았어요. 어떻게 느낌이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흑백 처리돼서 흑백으로 팝아트 젠탱글을 완성하게 되면 이런 느낌으로 달라져요. 옆에 있는 원작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죠. 그러면서도 나름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맹크스 저 팝아트를 수행평가로 해본 적 있어요 하고 선생님하고 코드가 잘 맞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요. 이때 선생님은 사실 학생들에게 주의할 점으로 뭘 알려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명화에 얼굴 있죠? 얼굴하고 손에다가 젠탱글 패턴을 넣게 되면 어떨까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얼굴하고 손에다가 젠탱글 패턴이라는 게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혹은 단순하더라도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넣으면 조금 덜 어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얼굴과 손에는 젠탱글 패턴을 넣지 않아도 좋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자, 이번에는 색깔을 한번 넣어서 표현한 작품을 볼까요? 네. 이건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은 어떤 느낌 받았냐면 진짜 약간 파도가 치는 것 같은 모습의 젠탱글을 이 친구가 이렇게 삼각형에 반복되는 그것도 파란색 삼각형으로 이렇게 잘 나타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기발했고요. 또 머리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면서 젠탱글 패턴을 나타내니까 주목성도 좀 강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이 친구는 지금 다 같은 작품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다 같은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보면서도 정말 학생들마다 특징이 다르게 정말 개성 있게 표현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친구는 약간 동글동글한 문양하고 그리고 직선보다는 동글동글하면서도 면적이 있는 이런 패턴들을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파란색과 그리고 작은 마치 돌 알갱이 같기도 하네요. 색색의 돌들을 중간에 넣어 주어서 표현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친구 작품을 더 가지고 와봤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약간 바둑판 무늬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하면서 색을 다양하게 사용을 하지 않고 딱 두 가지 색만을 사용을 했는데도 생각보다 효과가 괜찮죠. 이렇게 팝아트 젠탱글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팝아트를 하나 선택하고 스케치한 다음에 배경하고 머리카락의 패턴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 팁을 주자면 여러분이 집에서 팝아트 젠탱글을 하고 싶은데 선생님 저 사실은요 스케치하고 이런 게 자신이 없어요. 제가 저 작품을 따라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좀 망칠 것 같고 저 작품처럼 안 나올 것 같은데요 하는 친구들은 사실 고민할 필요 없이 먹지 효과를 이용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아마 먹지를 사용해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먹지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종이가 있어요. 이 종이 앞에 있는 이미지를 똑같이 그리고 싶은 경우에는 종이 뒤편에다가 여러분들 사비연필 가지고 있죠. 사비연필 혹은 샤프로 까맣게 칠하는 거예요. 까맣게 칠한 다음에 이 밑에다가 다른 종이를 하나를 깔고 그 위에다가 연필로 따라 그리면 신기하게도 이 앞에 있는 그림이 밑에 있는 종이에 배어 나와요. 그걸 먹지 효과라고 하는데 그렇게 먹지 효과를 쓰면 좋은 점이 그렇죠. 스케치를 내가 좋아하는 명화랑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수업의 목적이 뭔가 명화를 똑같이 베껴서 예쁘게 그리거나 똑같이 그려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젠탱글 패턴을 활용해서 다양한 효과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체험해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먹지 효과를 이용해서 하셔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팝아트 젠탱글을 살펴보았고 다음으로는 오너먼트 젠탱글을 보여줄 예정이에요. 선생님하고 오너먼트 젠탱글도 실제로 하는 영상 잠깐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너먼트 젠탱글 완성하는 거는 스튜디오에서 보여줄 건데요. 자, 그러면 오너먼트 젠탱글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자, 오너먼트라는 것은요, 모양이나 장식을 말하는 것으로 흔히 건축물 혹은 예술품의 장식으로 불립니다. 어떤 것의 미화를 위해서 순수한 구조적인 형상에 더해진 요소를 뜻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해주자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의 미화를 위한다 라는 말은 순수한 구조적인 형상 이 아니고 그것을 좀 더 아름답게 꾸미거나 미적으로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덧붙여 표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건축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건축의 집을 짓는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모래성에다가 집을 지을 수 있나요? 모래 바닥 위에다가 밑에 기단을 세우고 위에 기둥을 세우게 되면 금방 허물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밑에 있는 기단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인 그러니까 순수한 구조적인 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오너먼트는 이것이 없다고 해도 구조적인 형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게 있으면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미적으로 아름다운 혹은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할 때 예쁘다 혹은 저거 있으니까 좀 더 돋보이는데 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장식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효빈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밑에 철근 콘크리트를 반드시 깔아야지만 건축물이 완성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필수적인 것은 오너먼트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우리 흔히 주변에서 선생님 그러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오너먼트는 뭐가 있는데요? 하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밀 때 그냥 나무만 덜렁 가져다 놓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종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넣어줄 부모님이 보통 넣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한 양말도 걸어 놓아야 될 것 같고 위에다가 뭐 리스도 걸어 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꾸며주는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바로 오너먼트죠. 그렇죠. 효빈이 학생처럼 별도 가운데 땅 하고 박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너먼트를 젠탱글로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짜잔. 선생님은 이 삼각형 형태가 4개의 삼각형 형태가 붙어져 있는 형상으로 오너먼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여기에 한번 우리 연습했던 젠탱글 패턴이라든지 일러스트 그림을 그려서 완성을 한번 해보자 하고 나눠줬더니 이렇게 친구들이 스케치를 한 거예요. 왼쪽 작품의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는 일러스트를 매우 좋아하는 친구여가지고 일러스트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주변에 젠탱글 표현을 했고요.
오른쪽 학생은 선생님 저는 일러스트나 그림이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순수한 젠탱글 표현이 좋아요 라고 해서 정말 선들로 이루어진 그리고 일부 색상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만들었어요. 둘 다 각각의 나름의 개성이 있기 때문에 두 개 다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 오너먼트를 잘라가지고 직접 붙여서 입체 구조물로 만들어야겠죠. 입체 구조물로 만들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오른쪽 작품을 했던 친구랑 그 옆에 짝꿍이에요. 짝꿍이 각각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짝꿍이 만든 거 두 개를 그냥 재미 삼아서 이렇게 붙여봤더니 붙이니까 또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오너먼트가 하나씩 있는 것과 두 개를 붙였을 때, 세 개를 붙였을 때 이렇게 다양하게 느낌이 달라지고 또 다양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오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내 오너먼트를 이렇게 달면 어떤 느낌일까? 혹은 우리 반 교실 입구에다가 입구에 그 문틈 사이에 오너먼트를 실로 달아 놓으면 문을 열었을 때 느낌이 좀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이 연습했던 젠탱글 패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패턴을 고른 다음에 실제 제작할 오너먼트를 활동지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에듀스 충남의 학습과제, 학습자료 과제방에다가 이 활동지가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4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옆에 날개처럼 생긴 건 뭘까요? 그렇죠. 입체 구조물로 만들려면 풀로 붙이거나 양면 테이프로 붙여야 되니까 그 부분들은 오너먼트를 그림으로, 그러니까 젠탱글을 그림으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이 집에서 간단한 스케치와 채색을 해왔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집에서 나는 여기다가 어떤 그림을 넣어서 한번 젠탱글 패턴 만들어 봐야지 하고 떠올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빈 학생과 맹스크 학생은 선생님이 그린 그림의 일러스트가 뭔지 아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선생님이 집에서 마음에 드는 젠탱글 패턴을 가지고 오너먼트를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제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사실은 이 아래 색이랑 이 위에 활동지 색이 좀 다르죠.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고 남은 활동지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한 다음에 사실은 뒤에 두꺼운 종이를 붙였어요. 이 뒤에 종이가 두꺼운 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는데 실제로 집에서 할 때는 조금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자르는 게 좋아요. 선생님 한번 잘라 볼게요. 집에서 칼 사용해가지고 자를 친구들이 있다면 밑에다가 꼭 책상이나 다른 데 상하지 않도록 받쳐줘야 되는 뭐 신문지라든지 다른 것들을 깔아놓고 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밑에 판을 마련을 해주고 그 위에서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칼과 자를 사용해서 자르게 하고요. 보통은 그냥 가위로 자르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삼각형 오너먼트 활동지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었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아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사각형 오너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참 재밌고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잘랐어요. 이렇게 자른 화면을 보면 여기 선생님이 날개 부분 있죠. 여기는 젠탱글 하지 않아도 돼요 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에다가 풀을 붙이거나 양면 테이프를 붙일 거거든요. 선생님은 이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살짝 붙여왔어요. 풀을 사용해도 좋은데 이게 종이가 조금 두껍다 보니까 풀을 사용하는 것보다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면 조금 더 잘 접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양면 테이프 가지고 왔고 여러분들은 집에 있는 재료로 편하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양면 테이프, 날개 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다 떼볼게요. 자, 그리고 이 삼각형을 이제 접어줘야겠죠? 자, 종이가 두껍지만 꾹꾹 눌러가면서 삼각형을 이렇게 접어 볼게요. 자, 나머지 한쪽도 삼각형을 맞춰가지고 접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삼각형을 다 접고 나면 이제 양면 테이프 붙였던 부분들이 나오겠죠? 이 부분도 사실 한번 접어준 다음에 붙이면 더 잘 붙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할 때는 책상에 놓고 이 라인들 있죠. 삼각형의 라인들을 미리 싹 접어놓은 다음에 붙이면 더 편해요.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이 조금 더 잘 보이게 보여주려고 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여러분들은 책상에다가 편하게 놓고 그냥 바로 접어주면 조금 더 빠르게 접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 접었고요. 다 접은 모양을 각각의 면들이 맞붙이게 그냥 붙이면 돼요. 특히 양면 테이프를 붙여놨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잘 붙어요. 자, 이런 식으로 삼각형 오너먼트, 젠탱글 오너먼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때요? 각각의 모양들이 좀 잘 보이나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을 앞으로 좀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이 위에 종이나 혹은 어떤 노끈 혹은 실 같은 거를 구멍을 뚫어서 매단다면 이렇게 달랑달랑 흔들리겠죠. 우리 집에 방문하면 이렇게 문 열 때 종 흔들리는 거 알아요? 그런 것처럼 뭐 집문 앞에다가 해놔도 되고 혹은 내 방에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젠탱글을 이렇게 몇 개를 만들어서 높낮이를 서로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위에서 이렇게 딸랑딸랑 흔들리고 하나는 또 아래에서 딸랑딸랑 흔들리고 혹은 뭐 집 문이 꼭 아니더라도 어디에 걸 수 있는 곳에다가 이 장식적인 요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면 오너먼트의 역할을 잘 하는 거겠죠.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또 오늘의 과제가 나가겠죠. 집에 가서 혹은 집에서 지금 여러분들 좀 편안한 시간에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젠탱글 패턴 연습을 한 번 더 해보세요. 선생님, 저는 지난 시간에 패턴 연습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패턴이 한 6개만 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패턴 연습을 꼭 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만들고자 하는 뭐 실내화라든지 혹은 어떤 오너먼트라든지 바로 스케치하다가 이렇게 삐끗 나가지고 잘못되면 속상하잖아요. 미리 한번 연습해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한 것과 같은 그 똑같은 오너먼트 활동지예요. 이 오너먼트 활동지에다가 젠탱글 여러 가지 그림 그리고 패턴 그려서 여러분들도 선생님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저 집에 패브릭 마카는 없고 색연필은 있어요 하는 친구 있었죠? 그 친구도 선생님도 색연필로 채색을 한 거거든요. 색연필로 채색을 해도 되고 선생님 저는 채색 도구가 아예 없어요 하는 친구도 아까 선생님이 팝아트 할 때 색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검은색하고 흰색만 남겨놓고 했는데도 좋은 작품 나온 것들 보여줬잖아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금 재료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집에서 시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 활동지와 학습 자료는요. 에듀스 충남, 충남 이학습터, 충남 온라인학교 수업 자료실에 선생님이 어제 올려놓았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이 다른 과제를 내주시면 뭘 먼저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죠.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먼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조형요소와 원리, 그리고 조형요소와 원리의 활용 수업까지 3시간에 걸쳐서 수업을 이어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런 표현 활동 말고 다양한 미술 작품으로 여러분들 만나러 올 거예요. 아, 선생님, 저 평소에 미술 작품 미술관 갔는데 잘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낯설어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미술 작품 감상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작품을 감상을 하고 그 작품 속에 담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탐색하는 것은 어떤 것이지? 와 관련된 다양한 미술 작품들 선생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미술 수업 기대하고 다음 주에 또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